거짓말. 자, 어떤 거짓말일지 궁금한데, 김진희 변호사님, 누가 어떤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네,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발언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멘토로 알려진 심평 변호사의 발언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평 변호사가 뭐라고 이제 발언을 했냐면은 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가능한 한 연기해달라라는 이야기를 측근 국회의원들에게 했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한 전 위원장은 저희 MBN 측에 이제 말을 하면서 네. 나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리고 저런 사람의 거짓말을 보도해 줄 필요가 있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제 아시다시피 이 한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 패배 때문에 이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한 전 위원장의 행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로 이제 출마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한 전 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직접 본인의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어제도 사실 이 부분을 다룬 바가 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이 거짓말이라고 말한 심평 변호사의 그 발언 저희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 네 가지 한동훈 장관의 그 비대위원장 그 불가론을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 그 유권자의 분포가 보수, 중도, 진보가 3대 4대 3의 그 분포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그 한 장관은 그 지지층이 강성 지지층인 그 3의 그 범위에 아예 그 머물러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도 확장력이 약하니까 총선 전체를 이끌어 나갈 만한 힘이 한 장관에는 그 부족합니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로 한 장관이 만약 이번에 그 총선 성적이 좋지 않으면은 그것으로 소모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네 번째로 제가 그 불가능을 말씀드리자면은. 예. 제가 보기에 그 총선이 임박하면은 그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는 반드시 사퇴합니다. 그런 점에서 원희룡 장관이 무난하지 않을까. 네, 심평 변호사의 과거 발언까지 한번 듣고 왔는데, 자,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은 한 전 위원장이 어쨌든 물러났지만 언젠가 다시 정치권으로 복귀하게 될 거고 그런 요구가 또 있기도 하고 기대감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한 전 위원장이 어떤 전해온 바에 따르면 전당대회 출마를 안 하겠다 이런 말은 잘 없더라고요. 여지를 남긴 걸까요, 뭘까요? 당연히 여지 남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제가 볼 때는 출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6월에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6월 전당대회 6월이냐 7월이냐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명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총선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사실 이제 총선 자체가 이제 정권 심판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총선에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졌다고 보고 그러면 책임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일부는 있지만 그게 한동훈 장관이 오로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 이런 문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명분과 관련해서요. 총선 패배의 책임이 일부가 있다 하더라도 보수층에서 원하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층이 지지하고 원하면 그게 등판의 명분이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기에 관한 건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어떤 휴식기를 얼마 동안 갖겠다고 하는데 사실 시간이 별로 없죠. 휴식기를 집에서 책을 읽으면서 간다 할지 도서관을 간다 할지 그런 휴식기는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면 등판해서 대표를 하면서 정치에 대한 공부가 더 되고 그런 것이 오히려 본인에게 이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이번에 당대표를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번 당대표를 한다고 해서 당대표 임기까지 가는 게 아니고 대선 1년 6개월 전에 당대표직을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대선에 나가려면요. 그렇죠. 그러면 당대표를 할 시간이 이제 별로 없다고 보고 또 본인의 입장에서는 당대표 나가서 어느 정도 이제 세력을 키워야지 다음 대선이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당대표 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는 대권에 나갈 결심이 섰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번에 전당대회 대표에 출마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김상일 부대변인 일단은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주인가요? 내공을 쌓겠다. 그런 시간을 갖겠다고 했는데 전당대회가 6월, 7월 정도면은 한두 달 정도로 내공 쌓는 시간이 좀 부족할까요? 충분할까요? 아주 부족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책임을 오로지 내 책임이다라고 물러났기 때문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동정론이 많이 일어요. 그런데 책임 있는 자리로 돌아오는 순간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당대표라는 직함이요. 배지가 없는 상태에서 현직 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당대표라는 직을 하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하. 선거가 와야 공천을 하고 그다음에 캠페인을 하고 이러면서 역할이라는 게 도드라지는 게 당대표의 자리거든요. 그런데 선거는 2년 후에나 이제 지방선거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배지가 없는 당대표로서 굉장히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매력적이지도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실 눈치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총선 민의를 받을 사람을 찾는 건데 대통령실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나와가지고 또 차별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임기가 3년 남은 대통령과 갈등 상황을 연출을 해야 되는데 2년, 3년은 너무나 길죠. 아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선 정도에 나와서 역할을 다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참모라면 그렇게 권유를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은 지금 나와도 좋다. 김상일 부대변인은 좀 더 시간을 좀 두고 봐라 이런 의견을 주셨던 것 같고요. 자, 김진희 변호사님 다시 이제 심평 변호사 좀 얘기로 돌아가면은 다시 얘기했습니다. 당대표 출마 여부를 밝히라 이렇게 또 재차 압박하고 나섰어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다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이 이제 전해 들은 이야기는 이 한 전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어떤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했는지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얘기를 전달을 해준 사람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전 위원장이 그런 부탁을 하고 안 하고보다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를 출마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한 전 위원장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입장을 전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추측을 오히려 분분하게 만들고 있다. 과연 이러한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냐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라도 당당하게 입장을 밝힐 것을 조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김광삼 변호사님. 예. 자, 심평 변호사는 나 거짓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자, 한동훈 위원장은 거짓말이라고 한 거고요. 둘 중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심평 변호사는 왜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라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떳떳한 자세를 취하도록 조언하고 싶다. 아니 본인이 뭔데 한동훈 비대위한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정치는 타이밍이거든요. 본인이 나갈지 안 나올지 결정이 안 됐으면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심이 있으면 그때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갑자기 전당대회를 뭐 연기해줬다 어쨌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저런 얘기하는 게 왜 뭐 잘 모르겠고 한동훈 비대위원이 그런 말 했잖아요. 저런 사람의 거짓말을 보도해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는데 네. 저희 쥐도 똑같이 거의 100% 사람들이 왜 저런 심평 변호사의 근거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언론에서 실어준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제 주위에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는데 심평 변호사가 이전에도 헛발질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난 8월에도 윤 대통령이 창당 가능성이 있다면요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론조사 하지도 않았는데 여론조사 해보니까 전멸이다. 그래갖고 나중에 여론조사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입장 나온 적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에서 요즘은 굉장히 둘이 합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전에는 윤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다 했거든요. 근데 아마 이분이 그런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 그다음에 윤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 언론에 나가면 네. 그게 다 보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언론의 어떤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말씀을 하시려면 이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네. 본인이 제가 볼 때는 정치를 안 해서 봐서 그런지 정치를 좀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본인의 말 자체가 언론사 보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근거를 가지고 하고 좀 신중을 기하시라. 저도 이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상일 부대변인 일단은 말씀을 이제 이른바 뇌피셜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심평 변호사가 여권 어떤 관계자들, 핵심 관계자들도 친분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보도들을 좀 실어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보도들이 관계가 많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심평 변호사가 그 근거를 밝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근거를 밝히지 않았을 때 누군가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해를 줄 만한 그런 거라면 저는 보도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의도가 좀 보이잖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해서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그리고 이미지에 상처를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그런 어떤 피해자가 없다면 그냥 보도를 해도 되겠지만 예. 상당한 어떤 피해,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낭비적인 요소, 사회적인 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보도를 할 때 근거를 밝히지 않은 건 좀 그래도 좀 약간 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가 무슨 뭐 이야기거리를 제공해서 흥미만을 하는 것이 뉴스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른 연애 프로나 교양 프로나 많으니까 뉴스 프로에서는 조금 자제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요. 재등판론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지율이 제일 높잖아요. 그리고 차기의 기대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대권 주자로서. 그러면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겁내서 내지는 그것이 걱정이 돼서 자기의 이해관계와 관련해가지고 걱정이 돼서 공격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공격하지 않는 한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띄워주는 꼴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